예, 첫 번째 법인 국세기본법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앞으로 한 5강이나 6강 정도에 걸쳐 나갈 텐데, 이거는 다른 법들에 비해서 계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대신에 말 문제로 짜잘하게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뭐가 아닌 것은 4개, 뭐가 아닌 것 5개, 이런 식으로 쭉쭉쭉 그냥 단순하게 무식하게 암기하셔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거를 체크하는 거 위주로 한번 쭉 빠르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세 개념이 나오네요. 의의를 보니까 조세란 하면서 한 4줄 정도, 한 5줄 정도로 쭉 조세 개념이 나오는데 이걸 넘버링을 하면서 한번 표시를 해보죠. 첫 번째 넘버링을 보면 조세란 그 다음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거를 조세라고 한다네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외자들이 걷는 거는 조세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 과세 주체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과세 주체가 누구라고요?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이 두 자가 아닌, 예를 들면은 공공단체가 걷는, 무슨 연금, 국민연금공단이 걷는 국민연금, 아니면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은 조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반드시 구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과금은 조세가 아니다. 라는 거를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특징을 한번 볼까요? 재정 수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거는 과세 목적이 되겠죠? 과세 목적. 과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과세를 걷는 목적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를 걷는 목적이 뭐라고요? 재정 수입에 사용하기 위하여. 즉, 다시 말하면 그 돈들을 모아놨다가 국가 기관 산업이나, 아니면은 사회 간접자본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놔준다거나,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들 월급을 주거나, 국방비에 지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정 지출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걷는 것만이 과세지, 여러분들이 교통사고 벌과금을 낸다거나, 길에다가 침이나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뱉었을 때, 내는 그런 세금들 있지 않습니까? 3만원, 5만원 그런 벌과금들. 벌과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하지 마라 라는 제재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국세랑은 목적이 다른 거죠. 그런 것들은 조세가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특징은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이 충족된 자에게, 얘는 과세 근거가 되겠네요. 과세 근거. 과세 근거는 뭐에 의한다고요? 법률에 의한다고요. 우리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열심히 배웠지만 과세 근거가 법률에 의한다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조세 법률주의라고 배운다고 그랬죠.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조세를 우리한테 뺏어갈 수 있다는 거. 예전에 1215년에 일어났던 영국의 시민혁명 을 쭉 말씀드리면서 조세 법률주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조세 법률주의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우리한테 조세를 절대 뺏어가지 마라 라는 게 마그나 카르타의 핵심 내용이라 그랬죠. 네 번째 특징을 볼까요? 직접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반대급부가 없다는 거를 조금 법률된 정제된 용어로 표현하면 일반 보상성이라고 하거든요. 보상성이라는 특징을 가진다라고 말하는데, 일반 보상성과 대별되는 특징이 개별 보상성입니다. 개별 보상성을 가지고 있는 녀석은 우리는 절대로 조세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예를 들면 공과금이나 아니면은 수도료, 전기료,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내가 수도를 얼마 썼기 때문에 계량기에 의해서 측정을 한 다음에 그만큼 부과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기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이것들은 아무리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건 아니긴 하지만, 과세 주체에서도 이미 그 조세성이 깨져 있기는 하지만, 어쨌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걷는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직접적인 반대급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개별 보상성을 가진다. 다시 말하면 조세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세를 좀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거나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조세를 집이 두 채가 이렇게 이웃에 살고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조세를 한 1,000만 원 정도 내고요. B라는 사람은 한 100만 원 정도 낸다. 그렇다고 해서 A라는 사람 집 앞에다가 가로등을 2개 더 세워준다거나, 아니면 경찰 보초를 2명 더 세워준다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 집 앞에만 널찍한 도로를 놔주고 여기다가 공원을 만들어준다거나, B는 이 공원을 못 들어가게 한다거나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보상성,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주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쭉 걷는 게 조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5번째 특징은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금전 납부가 원칙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뭐 상속, 증여, 법인세,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 물납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건으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돈이 땡전 한 푼 없었는데 갑자기 200억짜리 내가 지금 백수인데 200억짜리 뭐 건물을 누구한테 증여를 받았다. 이 증여세 같은 경우는 수증자인 증여를 받은 내가 내는 세금이거든요. 나는 그러면은 200억 원어치의 건물밖에 없고 지금 그거에 대한 세금이 뭐 한 7, 80억 정도를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럼 7, 80억을 지금 당장 수증에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럴 때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 건물을 그 담보로 하거나 아니면은 건물 자체를 그냥 물납을 해버리는 그런 시스템을 그 이용하도록 마련해놓고 있거든요. 그렇게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전부 다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뭐 예전에 조선시대나 뭐 그 이전에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진상품이라 그래가지고 뭐 우리 동네에서 인삼이 많이 난다 그러면 인삼으로 바치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그 비단으로 바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금전으로 무조건 내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예,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공단체가 내는 공과금 같은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이 내는 것들은 조세가 아니다. 왜냐하면 과세 주체도 달라져 버리고 그리고 일반 보상성도 깨져버리네요. 개별 보상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세 분류를 볼까요? 조세 분류에도 쭉 몇 가지가 나오는데 분류를 보면은 1번에 뭐가 나오죠? 과세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네요.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가가 걷는 거를 국세라고 부르고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거를 지방세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사용 목적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로도 나뉜다네요. 자,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국세에도 보통세가 있고요. 목적세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세에도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겠네요. 국세의 목적세는 딱 2개 정도만 외워두시면 되는데,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교육세. 예. 딱 얘들은 이름만 보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농어촌, 그 농민과 어민을 그리고 그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조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쓰는 돈들, 그분들한테 쓰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걷는 세금들을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고, 교육세도 마찬가지죠. 교육세, 그 교육받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만 투자를 하겠다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걷는 것들을 목적세라고 하고, 그런 목적이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걷는 세금을 보통세라고 한다. 지방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딱 2가지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지역, 자원, 시설세, 그리고 지방에서도 교육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방 교육세. 뭐 최근 들어서 뭐 강남 3구에서 소위 말하는 S대 입학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법관되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 그 사회 불평등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지방에서만 특별히 지방자치단체만 걷어가지고 지방교육을 좀 활성화시켜보자. 그런 목적을 갖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낸 세금이 바로 지방교육세가 되는 겁니다. 목적세. 지역자원 시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투자한다. 우리 동네에 큰 강이 하나 흐르는데 거기에 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걷는 세금. 그런 것들을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부르는 거죠. 그거 이외에는 전부 다 보통세가 되는 거죠. 보통세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취득세, 등기, 등록세, 재산세. 지금 제가 쓰는 것들이 다 지방세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 중 국세가 아닌 것은 뭐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조금 이따가 제가 쓸 거지만 부가가치세까지 한 다음에 이것들 중에 하나를 쓱 섞어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세가 아닌 지방세를 골라내셔야 됩니다. 취득세도 지방세고 등기 등록세도 지방세고 이런 식으로요. 주민세,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전부 다 지방세입니다. 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전부 다 저처럼 제가 이렇게 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쓰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딱 어느 한 세목을 보면 이거는 지방세구나, 이거는 국세구나 라고 분류를 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방 소비세, 지방 소득세. 요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문제 대비로는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세는 또 간접세와
직접세 먼저 쓰죠.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는데, 직접세와 간접세가 우리 여기 나온 거 보면은 반가로 4번에 나오네요. 부담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부담 여부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같으면 직접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같지 않으면 간접세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납세 의무자라는 녀석은 뭐 하는 녀석이냐면, 실제로 과세관청에 돈을 갖다 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담세자는 그 자기 주머니에서 자기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사람, 관청에 납부하는 사람. 예,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소득세 같은 거 볼까요? 여러분들이 소득을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연봉을 받았다. 그러면 이 5천만 원이라는 연봉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게 되겠죠. 소득세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기한으로 해가지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과세관청에 가서 나 작년에 5천만 원 벌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 몇십만 원이 나오니까 이 세금 받아주십시오라고 과세관청에 직접 여러분들이 갖다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직접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를 관청에 갖다 내는 사람도 여러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갔기 때문에 담세자도 여러분들이 되는 세금, 이런 소득세 같은 세금을 직접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간접세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부가가치세가 있거든요. 부가가치세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라고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가가치세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중간 생산자고, 병이라는 최종 그 판매자가 소비자한테 빵을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팔면서 소비자한테 10,000원만 받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조로 1,000원을 더 걷죠. VAT를. 그래서 최종 소비자가 자기 주머니에서 부가가치세 1,000원을 내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소비자가 자기가 빵 하나 사 먹으면서 이 1,000원만큼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했다고 해서 이 1,000원에 대해서 뭐 다음 달에 과세관청에 갖다 냅니까? 전혀 안 그러죠. 이 사람은 그냥 11,000원을 병한테 주고 자기가 먹은 빵에 대해서 잊어버리죠. 이 병은 이 1,000원, 자기가 판 물건들에 대한 부가가치세만큼을 모아두었다가 1년에 4번씩 과세관청에 갖다 내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 이 소비자가 자기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담세자라고 부르는 거고, 병과 소비자는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납세자와 담세자가 이렇게 달라지는 세금, 이런 세금을,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을 간접세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